오늘은 문법 18번째 관계대명사와 관계사절입니다. 관계대명사와 관계사절은 그 사용 빈도나 문법에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편을 잘 깔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층이 쌓이고 그 층 위에 단단한 문법의 뼈대를 올릴 수 있으니까요. 갈 길이 머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오늘 영상 제목이 관계대명사와 관계절이라고 했습니다. 관계대명사 그러면 될 것을 왜 관계대명사와 관계절이라고 했을까요? 왜 두 개로 나눴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와 관계절은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영어로 배우지는 않습니다. 영어를 영어로 배운다는 것은 아이들이 영어 문화권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영어를 우리말로 배웁니다. 문법은 특히 그렇죠. 자, 이렇게 공부할 때는 우리의 말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체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유사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하면 일단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예 없다면 그것은 특별하게 공부해야만 합니다. 자, 이 예문 한번 보실까요? This is the apple that 삼류 bought yesterday. 자, 이것은 삼유리가 어제 샀던 사과입니다. 자, 우리말과 비교해서 영어에는 있는데 우리말에는 없는 것. 뭐죠? 관계대명사죠. 자, 우리도 관계절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계대명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배우면 어려운 것이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절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죠. 뭐가 문제인지 그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문장에서 핵심 키워드는 사과죠. 이 사과를 중심으로 좌우로 나누면 우리말은 왼쪽에 관계절이, 영어는 오른쪽에 관계사절이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left branching syllable structure라고 하고 영어를 right branching direction language라고 합니다. 자, 예전에 처음 관계사절을 배울 때 어떠셨나요? 혹시 사과가 있는데 그 사과가 어제 삼유리가 산 사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색하지 않으셨나요? 그냥 어제 삼유리가 산 사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쉽지 않나? 영어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말이나 일본말이 조금 독특한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오늘 공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이 문장에서 이 중심어 apple, 사과를 중심으로 우리처럼 관계절이 먼저 등장을 하고 핵심어가 마지막에 오는 언어를 head final language라고 하고, 자, 영어처럼 애플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관계사절로 연결시키는 문장을 head initial language라고 합니다. 자, 이 차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의 차이점을 비교해봤습니다. 이 비교가 영어의 관계대명사와 관계사절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관계대명사와 이 관계사절을 정말 잘합니다. 그것은 시험에도 자주 등장을 하고 문장을 만들 때 꼭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 이것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작정하기보다는 먼저 차이점을 이해하고 공부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관계대명사나 관계사절을 공부해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바닥 공사를 한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처음부터 제대로 짚어가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우리는 관계대명사가 없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관계대명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를 우리말에 써본 적이 없죠. 예를 들어서 this, 이것이라는 대명사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용법은 물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관계대명사 which, 우리말에 뭐가 해당되죠? 없습니다. 굳이 연결을 시키자면 어미 서픽스죠. 뭐뭐는이라는 어미가 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대명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관계대명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대 영어에서는 관계대명사가 3개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SE, SEO, 마지막이 좀 어렵죠? 이거 우리가 현지로 쓰는 that,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3개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that이 지금의 that입니다. 자, 당시에 이 관계대명사의 핵심은 수와 성입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 관계대명사들이 있죠. 잠시 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관계대명사들을 배우고 그것을 대체하는 것을 that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that이 먼저였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아는 관계대명사들은 17세기에 완성된 관계대명사들입니다. 자, 여기서 관계대명사의 역사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요. 고대 영어 약 9세기에서 10세기경에 SE, SEO, 그리고 이 이상한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 오늘날의 that입니다. 이 세 가지 지시대명사가
오늘날의 관계대명사처럼 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시대명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날과 같은 관계대명사 who, whom, which 이런 관계대명사들이 16세기에서 17세기에 완성이 됩니다. 16세기라는 말도 있고 또 어떤 것에서는 17세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이 시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원래 영어에서는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없었고 뭐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지시대명사였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만 이 영상을 꼭 봐주십시오. 여기에 대접속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영어의 that의 쓰임은 유사하거든요. 관계대명사 that도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that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7세기에 완성된 이 관계대명사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래 쓰던 that. 두 번째는 WH 폼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의문대명사인데 이것들을 가져와서 차용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로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게 답니다. 저희가 늘 강조를 하죠.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자. 이게 모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 저희들과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아시죠? 자, 그러면 이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 관계대명사의 역할입니다.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애나포릭이라고 해서 앞에 말을 지시하는 겁니다. 꾸며주는 게 아닙니다. 지시하는 겁니다. 자,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게 아닙니다. 굳이 애나포릭이라는 단어가 어려운데도 쓴 이유는 관계대명사가 앞에 것을 꾸며준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앞에 것을 지시하기 때문에 대명사입니다. 자, 두 번째 역할은 conjunctive, 접속사입니다. 자, 앞에 것을 지시하면서 동시에 두 문장을 연결하는 것.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이러면 네 번째 관계대명사, 정의를 따로 내릴 필요도 없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관계대명사가 무엇인지 기본 바탕을 완벽하게 깔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 없는 이 관계대명사, 그 관계대명사가 정확하게 와닿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관계사절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한계가 옵니다. 특히 앞에서 말했듯이 꾸며주는 것이 아니고 앞에 말을 지시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은 영어 전반에 걸쳐서 우리와 영어의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영어 문장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문으로 나왔던 이런 문장 This is the apple that Samyul bought yesterday.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관계대명사 너무 쉽고 별거 아니라는 느낌을 가지지만 소설책 같은 데 나오는 긴 문장을 읽을 때 이걸 다시 돌려 읽고 다시 돌려 읽어도 이해가 잘 안 가고 이런 현상들이 오는 것은 꾸미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처럼요. 우리말은 꾸미는 게 맞습니다. 뭐뭐는 영어의 관계대명사에 속한 이 뭐뭐 하는, 뭐뭐 가는, 뭐뭐 오는 이런 식의 우리말의 관계절은 분명히 한정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의 관계사절과 우리의 관계절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바탕에 깔고 이 관계대명사와 관계사절을 공부하셔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차이점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이 문장을 한번 보죠. 자, 우리말은 왼쪽, 즉 문장의 앞에서 핵심 단어 F를 꾸며줍니다. 그런데 영어는 반대로 오른쪽, 즉 문장의 뒤에서 앞에 문장의 핵심 단어 F를 받아줍니다. 방법이 다릅니다. 이러면 어떤 차이가 발생하냐면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자, 우리 문장의 순서는 어떻게 되죠? 주어, 목적어, 동사죠. 영어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SVO죠. 어떤 중요한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우리 관계절은 주어를 꾸미기 아주 좋고 영어는 목적어와 연결되는 것이 아주 용이합니다. 자, 여기서 좀만 더 나가보죠. 여러분, 이 영상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이 영상에서 프로드랍 랭귀지랑 non 프로드랍 랭귀지를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보시고 쉽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영어는 주어를 생략하지 않죠. 물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언어는 주어를 오히려 안 쓰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드랍을 시키느냐, 드랍을 시키지 않느냐. 또한 저희들 많은 영상에서 영어는 순서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와 뺄 수도 없고 순서도 못 바꾸고 그리고 관계사절은 반드시 오른쪽에 와야 돼. 이러면 관계사절이 일반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주어와 목적어 중에 어떤 걸까요? 네, 목적어입니다. 실제로 영어에서 관계사절의 대부분은 목적어와 연결이 됩니다. 주어와 연결되는 관계사절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없는 이유죠. 자, 우리는 순서도 바꿀 수 있죠. 주어를 없애도 됩니다. 그러면 주어도 목적어도 다 꾸밀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형태적으로 영어의 관계사절은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장이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관계사절이 된다. 그런데 앞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계속했습니다. 지시대명사, 아나폴릭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이 부분만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관계대명사와 관계사절의 반은 끝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말같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장의 끝에 위치하는 이유, 앞에서 오히려 우리말이나 일본어가 독특하다고 했던 이유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관계절 혹은 관계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문장이 먼저 나오고 보충해주는 문장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먼저 나와버려요. 이런 언어가 오히려 드물다는 것입니다. 뒤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죠. 또 기능적으로 보더라도 영어는 앞에 핵심 단어, 이 핵심 단어, 보충이 필요한 단어를 다시 한번 지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식으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문장이 길어지면 해석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과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지시대명사처럼 이해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문장이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해석이 쉽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 문장을 접속사와 대명사로 나눠보는 것입니다. 쉬운 접속사, 뭐 아무거나 and 하나 가져오고 지시대명사 this나 that을 넣어보죠. This is the apple that JJ bought yesterday. This is the apple and JJ bought that yesterday. 이건 사과이고 이 사과는 JJ가 어제 샀다. 이렇게 순서대로 해석해 나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해석이 쉽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야, 관계사는 한정 용법과 계속적 용법이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적 용법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만 한정 용법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관계대명사를 끝내고 추후에 관계사절을 할 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언어와 영어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 언어에는 없는 관계대명사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관계대명사를 확인해보죠.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는 얼추 끝날 겁니다. 그리고 바닥이 단단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who, whom, whose, which, that, 그리고 재료 관계대명사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고대 영어의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지시대명사였기 때문에 수와 성에 따라 구별되었지만 오늘날 와서는 수와 성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시대명사가 아니잖아요. 관계대명사잖아요. 그래서 격과 사람이냐 사물이냐만을 구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부록입니다. 오늘 부록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퉁쳤던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바로 관계부사와 what입니다. 먼저 what은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공부한다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법을 따라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면 왜 관계대명사가 아니냐? 관계, 즉 what은 연결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관계대명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관계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관계대명사는 아니죠. 왜? 대명사가 아니라 부사잖아요. 물론 관계는 됩니다. 앞에 것을 받아서 연결은 하기 때문에 관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사의 경우에는 관계대명사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부사는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시간, 장소, 그리고 이유입니다. 이 3가지 관계부사, 시간, when, 장소, where,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유, why까지 이렇게 3가지 관계부사가 있다는 사실만 확실히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관계대명사가 무엇이고 유사한 관계부사, 그리고 what까지 해서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관계대명사와 관계사절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관계사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넓고 다양합니다. 그래도 오늘 관계대명사의 제대로 된 모습과 관계사절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앞으로 함께 공부할 관계사절들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 영어 공부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Thanks for watching. Bye.